타투의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타투 공연소 오늘도 다 함께 출발! 출발! 고고! 가보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투 스터디 185기 홍대 합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복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투 스터디 186기 홍대 합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레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투 스터디 190기 홍대 합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나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투 스터디 188기 홍대 합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옐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투 스터디 189기 홍대 합정 쪽에서 블랙워크 주로 작업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투 스터디 186기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타투이스트는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요? 작업 끝내고 손님분들이 진짜 만족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이 오거나 선생님 저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저는 진짜 맞아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 후기를 받을 때 제일 행복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골이라고 하는 손님들이 생길 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를 믿고 또 다시 와주시는 거예요. 네, 또 다시 와주시고 한 달 정도 뒤에 오시면 그분이 전에 받으셨던 발색까지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 진짜. 근데 그 발색이 정말 잘 남아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저는 뭐라 해야 되지? 행복하다기보단 기분 좋았던 때가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제 열심히 그리고 작업하고 싶었던 도안을 손님 몸에 딱 새기면서 점점 완성되어 갈 때 그 보이는 게 저도 모르게 손님한테 너무 예뻐요, 이거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손님도 너무 만족해 하면서 가셨을 때가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제가 같이 해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친구분한테 여기서 한 번만 받아봐라. 이래서 친구분이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입소문이라는 걸 그렇게 봤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투 작업을 받고 나서 이제 좋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좀 의심을 할 때가 많아요. 예의상 좋다고 하신 건지. 근데 저를 태그해서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올리신다거나 할 때 그걸 보고 진짜 마음에 드셨구나 하면은 좀 안심도 되면서 그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타투가 되게 자기 만족이 되게 센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 만족이랑 손님의 만족이 합쳐졌을 때가 정말 그런 만족도가 센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하고 싶은 도안을 딱 그 맞춤 수트처럼 손님 몸에 딱 했는데 손님도 만족해 하시고 또 저한테 받으러 올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방문 하실 때도 기분이 너무 좋죠. 맞아요. 야한 부위를 작업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거 작업 이번에 힘들겠다. 자세가 힘드니까 또 혹시 야한 부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야한 부위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탈의를 해야 되는 그 부위여서 저는 일단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걱정이죠. 왜냐면은 손님분들도 좀 불편해하시고 저도 작업 자세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번 것도 만만치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언니는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노출 작업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 갈비뼈라든지 배 부분, 아랫배 부분 작업을 할 때 작업 자세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맞아. 좀 난감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샌가는 좀 까먹기도 하고 맞아. 어느 순간 까먹어 다시. 성호이가 좀 걱정하고. 혹시 야한 부위 작업해보셨어요? 저는 남성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야한 부위 작업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남성분 가슴이어서 탈의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초면이긴 해도 저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상의 탈의를 하시라고 노출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끄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보안 크기 같은 거 볼 때 말씀드리고 더 큰 거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가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편하게 보시는 편하게 다음에. 고르시라고 하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작업할 때는 너무 편하게 주무셔가지고 일하고 오셔서 너무 편하게 주무셔서 오히려 더 편했어요. 작업할 때 좀 힘들긴 하지만 부위 자체가 별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딱 문이 들어갔는데 그럼 노출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했는데 손님이 노출? 쌉 가능이죠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긴장해 있다가 음. 자신감이 넘치시네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님이 되려 당당하셔.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사실 할 때. 야한 부위가 어떤 부위일까요? 노출 부위겠죠? 약간 탈의를 해야 되는. 네. 사기 탈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잘 안 들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자각이 없는데 일단 보통 노출 부위는 작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등이라던가 네. 아니면 옆구리 쪽은 일단 저희가 좀 아플 수가 있고 저희 허리가 좀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되려 손님을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손님 입장에서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있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예.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되고 근데 막상 뭐 한다고 해서 그걸 뭐 다른 뭐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의사 같은 것 같아요. 음. 의사 같은 그런 시선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노출 부위라고 뭐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전혀 없고요. 그 부위에 따라서 좀 잘 어울리게 들어가는 그런 걸 고민하지 뭐 다른 생각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위 들어오면 뭐 자세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네, 이런 생각 정도만 드는 것 그리고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손님이 불편하면 조금 오히려 좀 어색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네,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괜시리 민망해지죠. 예. 아, 종이에 그릴 때와 피부에 그릴 때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차이점. 엄청나게 많죠. 일단은 종이는 지울 수 있는데 피부는 지울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다. 되돌릴 수가 없죠. 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연필로 종이에다가 그릴 때는 터치를 하면 할수록 그림의 깊이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피부는 터치를 계속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진짜. 그 잉크의 농도나 컬러 색감만으로 그 깊이감을 찾아야 돼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연필로 그리는 것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피부에다가 그리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한 번에 그 포인트를 찾아야 돼서 더욱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종이는 아무리 그러니까 엄청 깊게 하지 않는 이상 찢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근데 사람 팔에 하나 아니면 다리에 할 때는 그런 깊이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솔직히 배우기 시작하면서 종이에 많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좀 편하게 그리잖아요. 그림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저는 딱히 많이 안 받았었는데 머신으로 작업하다 보면 머신의 깊이감이랑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그쵸.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차이점은 좀 깊이감이나 장비? 저는 약간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지울 수 없다는 거겠죠. 지울 수 없고 그렇습니다. 연습도 할 수 없고 그렇죠. 큰 차이점이 데미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종이는 계속 똑같은 데를 그어도 상관이 없지만 사람 피부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부가 또 약하시면은 그렇죠. 사람 살성도 전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은 해봤는데 원래 종이에 그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종이에다가 흑연 같은 걸 묻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면에다가. 근데 저희는 한 겹을 뚫고 넣는다는 네.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림에 쓰는 스킬이랑 뭐 작업을 할 때 스킬이 너무 다르다. 네, 스킬적인 부분이 그쵸. 많이 다르죠. 그림에선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머신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나오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우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흰 부분을 남겨놔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펜 그림 그리는 게 좀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펜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머신처럼 이제 그 한 라인으로만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된 조언이네요. 여러분도 새겨 들으시고 저도 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네. 셀프 타투는 도움이 되나요? 네. 진짜 도움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필수예요. 타투이스트라면은 셀프를 먼저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저는 사실 셀프 타투를 몇 번 해보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이 들다가 가장 최근에 제가 컬러로
제 다리에 셀프를 하다가 염증을 정말 세게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던 거는 아, 컬러를 이 정도까지 넣으면 이렇게 염증이 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손님분들한테 작업을 할 때는 그만큼 가지 않는 점이 있죠.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실수를 또다시 안 할 수 있게끔 방지를 하니까 셀프는 진짜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셀프 타투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없지만 일단 저는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가장 크게 한 번은 제가 셀프로 웜에 해야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학원 다니면서는 일부러 셀프 타투를 안 한 게 좀 더 많은 사례 만나보고 난 뒤에 제가 좀 더 느끼 있게 많을 때 셀프 타투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냥 발목에 레터링으로 아버지께서 손글씨 써주신 거 레터링을 했는데 일부러 아티스트들이 하지 말란 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술도 마시고 염증도 내보고 딱지 지면 딱지도 떼보고 긁어보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 왜 하지 말라는지 알겠다라는 걸 몸소 더 느꼈어요. 뼈저리게 느끼셨네요.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손님분들한테 일부러 진짜 고생한다고 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을 많이 그냥 아, 그래도 술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드시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도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위가 좀 한정적이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저는 셀프 타투를 하나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과격하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맘대로 쑤셔볼 수 있다는 점이 하면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감각을 네.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하다가 예쁘게 잘 하다가도 번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쑥 넣어가지고 한번 번져도 보고 일단 자유롭게 연습을 하고 죄책감이 좀 덜하다는 게 손님 몸에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남겨드려야지.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셀프 타투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자기가 타투를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상황이라면은 이제 바로 손님 몸에 할 수는 없으니까 셀프 타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집중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발색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찔렀을 때 번지고 이런 감을 알아갈 수는 있는데 자기 몸이지만 좀 아프잖아요. 아, 그쵸. 예, 그쵸. 아프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이제 생각을 놓게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차라리 저는 좀 작업을 집중력 있게 하고 아니면 고무판 연습을 좀 뒤에 안 뚫리게나 데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정답이 막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타투이스트로 창업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 않을까 창업이. 저는 적어도 1, 2년은 크루 생활이나 부스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이쪽 씬에서도 좀 경험이 쌓여야지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창업을 하는 거는 어떤 업종이든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맞아요, 타투도 맞아요. 동일하게 창업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도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면 그때는 괜찮겠지만 맞아. 사실 이제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천천히 상황 좀 알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창업 생각 있으세요? 저는 초반엔 잠깐 있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함께 지내면서 배우는 점이 많아서 요새는 조금 혼자 차리는 건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사실 창업 생각이 없긴 한데 나중 되면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창업이라는 게 좀 내가 안정적이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빠르면 1년 안에 하시거나 아니면은 배우자마자 나가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스 안에서 크루로 활동하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내가 그만큼의 뭔가 실력이 있으면은 안정적인 맞아요. 실력도 중요하죠. 개인별로 물론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창업을 한다는 것을 일단 개인이 독립적인 타투이스트로서 아티스트로서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쌓였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선만품 그거 보고 갑자기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진짜 타투이스트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뭐 열심히 배우시고 교류도 열심히 하셨다면 빠르면 1에서 2년 내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랐을 때 얘기고 창업은 또 이제 작업자랑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이건 개개인의 성향도 따지면은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 음. 정확하게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빠르면 1에서 2년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질문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투를 배우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타투 부스 쉐어라는 걸 하거나 이제 개인 샵을 이제 창업을 하거나 차이인데, 보통은 이제 부스 쉐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월세 개념으로 내고 이제 그 공간을 이제 함께 사용하는 건데, 저는 그게 되게 큰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잉크나 어떤 제반 도구들 그런 거를 전부 제공을 받고, 그리고 일단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좀 덜 나가죠. 그렇죠. 한 달에 정해진 돈만 나가니까. 또 큰 장점이 그 부스 쉐어를 함께하는 이제 동료들과도 정보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맞아요. 이게 되게 장단점이 있는데, 창업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그거는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상황이 다른 거죠. 딱 잘라서 뭐 이때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타투 구경수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부탁드려요. 안녕. 대한민국 1등 대한민국 1등 대한민국 1등. 타투 교육의 중심 타투 스터디 아카데미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타투 수강은 타투 스터디로 타투 스터디로 타투 스터디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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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방금 괜찮았어. 오늘도 다 함께 출발. 지금 너무 좋았는데 동시에 맞아, 동시에. 동시에 서로.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타투 스터디 189기 홍대 합정 쪽에서 처음부터 목소리가 떨리면 어떡해. 세 번째로 가지고